65살 빈손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사장입니다. 그 후로 정수는 매주 구청 강의실에서 정순 반찬 교실을 열고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6070대 여성들. 누군가는 남편을 잃었고 누군가는 자식을 떠나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교실 한쪽 벽에는 이 문장이 걸려 있다. 가장 늦은 시작이 가장 아름다운 출발이 될 때가 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오늘도 미소 짓는다. 평온했던 나의 일상. 그땐 몰랐어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 이름은 김정순 65. 평생을 남편과 아이 둘 키우며 살았다. 남들은 나를 참한 아줌마라 불렀다. 항상 웃으며 밥하고 집 청소하고 남편 출근시키는 게 내 일상이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다. 된장국에 애호박, 두부 그리고 마른 멸치. 남편이 좋아하던 시골 된장 맛이라며 늘 칭찬하던 그 국이었다. 여보, 국 맛 좀 봐봐. 됐어, 늦었어. 나중에 봐. 그 한마디에 국물 맛이 싹 사라졌다. 요즘 들어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퇴직을 1년 앞두고 회사 일로 예민한가 보다 그렇게 넘겼다. 오전엔 경로당에 들렀다. 친구 수님이랑 화투 한 판 그리고 커피 믹스 한 잔. 정순아, 너는 남편이랑 아직도 손잡고 다닌다며? 에이, 무슨 소리야, 손잡을 일도 없지. 그래도 너네는 싸움 한 번 없잖아. 보기 좋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씁쓸했다. 우리가 보기 좋아 보였을 뿐이지 진짜 좋은 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냄새가 났다. 향수 냄새. 집안 가득 낯선 여자의 향기 같았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모임 있었어. 귀찮게 좀 하지 마. 나 걱정돼서 그래. 밥이라도 먹고 가. 됐다고 했잖아. 남편은 밥상도 뒤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내 마음의 문을 닫았다. 며칠 뒤 나는 남편의 옷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호텔 레스토랑 2인 식사 19만 8천 원. 그날 나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멈췄다. 수저를 놓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게 뭐지, 설마 아니겠지. 눈물이 떨어지며 국물에 섞였다.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그날 이후 남편의 표정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그는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었다. 밤이 되면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나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요즘 왜 그렇게 웃어? 그냥 친구랑 됐어. 왜 캐묻는데?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손주를 맡기러 집에 올 때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엄마, 요즘 아빠는 잘 계시죠? 그럼 잘 있지. 건강하시고. 역시 두 분은 늘 사이 좋으세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론 울고 있었다. 가짜 미소로 하루를 버티는 게 그때 내 삶이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다.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이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다. 하루는 빨래를 널다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익숙하지 않은 열쇠였다. 이게 뭐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음 날 나는 몰래 남편을 따라갔다. 버스 2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도심의 원룸 건물.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걸 봤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렸다. 내가 알던 사람, 내가 믿던 남자.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오래된 반찬통을 하나 꺼냈다. 그 안엔 나의 지난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릇이 깨져도 버리지 못한 이유, 거기에 가족의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그 반찬통을 꼭 끌어안고 울었다. 정순아, 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너만 이렇게 외로움이니? 며칠 뒤 남편이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너무 담담하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당신 인생에 나는 없었던 거야? 미안하다. 더는 같이 못 살겠어. 그날 밤 나는 짐을 싸며 생각했다. 평온했던 내 일상은 이제 끝났구나.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그건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남편의 배신 그리고 이혼. 내가 4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몰랐어요. 이혼 서류 한 장, 그리고 남은 건 한 줌의 자존심뿐이었죠. 그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꺼냈다. 식탁 위엔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다.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마저도 잊은 듯 했다. 나 이혼할 거야. 정리 좀 하자.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균열을 일으켰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이혼? 당신 지금 무슨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그의 얼굴엔 미안함보다 해방감이 먼저 서려 있었다. 나랑 산 세월이 그렇게 힘들었어? 그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 그 순간 내 앞에 남자는 내가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니었다. 냉정하고 낯선 타인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말을 잃었다. 식탁에 앉으면 저절로 밥을 차렸지만 정작 먹을 사람은 없었다. 밤마다 이불을 덮으면 그 사람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그립다가도 미워졌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머릿속엔 수백 번의 질문이 맴돌았다. 며느리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잠이 좀 부족해서 그래. 거짓말이었다. 잠은 많았다. 그저 너무 외로워서 눈을 감을 수 없었을 뿐이다. 며칠 뒤 남편이 집으로 변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 당신이 도장만 찍으면 돼. 집은 내가 가져가고 대신 당신 명의 통장 하나 만들어줄게. 얼마 줄 건데? 2천만 원. 2천만 원. 내가 평생 그의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그의 부모를 모신 대가가 고작 그거였다. 그게 다야? 정순아, 그만하자. 서로 힘들잖아. 그는 내 눈을 피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 짧은 단발, 세련된 옷차림. 그녀의 손목에는 내 남편이 사준 시계가 있었다. 그때 알았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그 남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나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이건 내 인생을 지우는 종이야. 당신이 원하면 가져가. 하지만 나는 도장 못 찍어. 그럼 법적으로 하자. 그의 말은 차가웠다. 그날 이후 그는 집을 나갔다. 빈 방엔 그의 옷 냄새만 남았다. 나는 그 냄새가 사라지길 바라면서도 없어지는 게 두려웠다. 며칠 뒤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서류를 펼치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결혼 생활 파탄 사유 성격 차이. 성격 차이. 그 말은 너무도 편리한 변명 같았다. 사실은 마음이 떠났다는 말의 포장지일 뿐이었다. 이혼 조정날 법정 복도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내게 짧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순간 나는 웃었다. 어머니라니, 난 내 어머니 아니야. 법정 안에서 판사가 묻는다. 김정순 씨,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내 젊은 날의 나였다. 아이를 안고 남편 도시락을 싸던 나. 그때의 나는 세상 누구보다 성실했다. 하지만 이제 그 성실함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네, 동의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니 빈 방, 빈 옷장, 빈 냉장고. 모든 게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 묘하게도 홀가분함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오래된 반찬통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만든 멸치볶음이 들어있었다. 그건 내 손맛, 내 인생의 흔적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가진 건 이 손뿐이구나. 이혼 소식이 소문처럼 퍼졌다. 친구들이 찾아왔다. 정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이 나이에 혼자면 외롭지 않겠어? 외로워도 나답게 살고 싶어.
그 말이 나오자 내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랜 억압에서 벗어난 눈물이었다. 며칠 뒤 나는 집을 정리했다. 가장 먼저 손이 닿은 건 부엌이었다. 그곳엔 내 세월이 있었다. 불 켜진 가스레인지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 그 온기. 그게 나였다. 그래, 나 다시 시작하자. 그날 나는 처음으로 혼자 밥을 차려 먹었다. 그리고 웃었다. 혼자라도 괜찮네. 며칠 후 나는 재활용장 앞에 서 있었다. 버리려던 반찬통을 꺼내며 속삭였다. 아니야, 이건 아직 버릴 수 없어. 그 반찬통은 나의 유일한 친구 그리고 무기였다. 나는 그 반찬통 하나로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거리로 내몰리다. 갈 데가 없었어요. 친구들도 가족도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시장 골목의 김치 냄새가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갈 데가 없었어요. 내 집도 내 자리도 내 사람도 다 사라졌죠. 이혼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그 따뜻함이 내게 닿지 않았다. 방 한켠엔 캐리어 하나,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오래된 반찬통 하나. 그게 내 전부였다. 남편이 내쫓듯 내게 말했다. 정순아, 정리됐으니까 이제 나가. 집은 내 명이야.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세월이 종이 한 장 말 한마디로 무너졌다. 나는 딸에게 전화했다. 엄마야. 혹시 며칠만 지내도 될까? 엄마, 우리 애기 유치원 다니고 남편도 요즘 예민해서.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지금 아파트 전세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자리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귀에 남은 건 버림받는 말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역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다. 낡은 슬리퍼, 싸구려 수건, 휴대폰 충전선 하나로 버텼다. 주변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누군가는 가정부라, 누군가는 사업 실패로 온 이들이었다. 나는 그들 틈에서 생각했다.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하지만 그 생각이 위로가 되진 않았다. 며칠을 찜질방에서 보내다가 나는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엔 늘 냄새가 났다. 김치 냄새, 어묵 냄새, 삶은 고구마 냄새. 그 냄새가 묘하게 사람 마음을 살렸다. 한 노점 앞에서 아주머니가 말했다. 이모, 이거 좀 들어줘. 10,000원 줄게. 나는 망설이다가 그 박스를 들었다. 그게 내 첫 일거리였다. 손이 떨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누군가 내게 고맙다고 말해줬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이후 나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다. 상추 다듬기, 김치통 옮기기, 설거지, 청소 뭐든 했다. 아이고, 이모 손 진짜 야무지네. 나이 들어도 이런 거 잘하네. 우리 집 일손 좀 와요. 처음엔 그런 말들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느새 그 말이 나를 살렸다. 나도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으니까. 며칠 뒤 나는 우연히 한반찬 가게 앞을 지나다 멈췄다. 간장 냄새, 들기름 냄새, 볶은 멸치 냄새. 모두 익숙했다. 그건 내가 평생 해온 냄새였다. 가게 안에선 주인 아주머니가 혼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기 혹시 일손 필요하세요?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할 수 있겠어요? 일 힘들어요. 저 반찬 만드는 건 자신 있어요. 그 말에 그녀가 잠시 웃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봐요. 그날 밤 나는 찜질방에서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나도 다시 쓸모가 있구나. 다음 날 새벽 나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첫 출근을 했다. 가게 이름은 정인의 반찬. 아이러니하게도 내 이름 정순과 비슷했다. 이모, 시금치 데칠 줄 알아요? 네, 소금 살짝 넣고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야 색이 살아나요. 어머, 잘하시네. 요리 좀 하셨나 봐요. 평생 했죠. 가족 밥상 차리느라. 그녀는 잠시 내 눈을 보더니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족 밥상 차려줘요.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나는 점점 가게 일에 익숙해졌다.
고춧가루 비율, 간장 농도, 참기름 향. 모든 게 내 손끝에서 기억났다. 손님들도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줌마, 지난번 멸치볶음 진짜 맛있었어요. 이모, 어제 김치 너무 잘 익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났다. 자존감.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게 주인이 갑자기 말했다. 이모, 미안한데 가게 접어야겠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들어가야 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저는요? 이모도 이제 좀 쉬어요. 그 말에 또다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조금만 행복하면 꼭 무너져. 가게 문이 닫히던 날 나는 빈 골목에 서 있었다. 손에는 다시 그 반찬통 하나뿐. 그 안엔 남은 멸치볶음이 조금 들어 있었다. 그걸 꺼내 먹으며 생각했다. 이 손이 아직 움직이잖아. 그럼 나도 아직 할 수 있겠지? 그날 밤 나는 종이에 적었다. 정순 반찬 직접 담근 손맛 반찬 판매합니다. 그리고 시장 입구에 작은 상자를 놓았다. 그게 내 첫 장사였다. 간장계란장, 오이무침, 멸치볶음 3가지. 모두 내가 익숙하게 만들던 반찬이었다. 처음엔 하루에 3통, 그 다음엔 5통, 그리고 일주일 뒤엔 10통이 팔렸다. 손님이 말했다. 이거 진짜 엄마 손맛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맞아요. 저도 엄마예요. 그날 밤 찜질방이 아닌 내가 빌린 조그만 원룸에서 잠을 잤다. 비록 좁고 낡았지만 그곳엔 내 냄새, 내 삶의 온기가 있었다. 나는 거리로 내몰렸지만 그 거리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다시 시작한 인생, 반찬가게 사장. 시장 한켠에서 시작된 내 반찬통이 어느새 가게 간판이 됐어요.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지만 나에겐 손맛이라는 자산이 있었죠. 다시 시작한 인생, 반찬가게 사장. 손맛 하나로 시작한 인생. 처음엔 그저 하루 한 끼 벌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반찬들이 내 인생을 다시 살렸죠. 새벽 5시 시장 문이 열리기도 전 나는 이미 김을 굽고 있었다. 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팬 위에서 들기름 향이 피어올랐다. 그 냄새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다. 내 앞엔 손으로 쓴 간판이 있었다. 정순 반찬 진짜 엄마 손맛. 처음엔 그저 임시 자리였다. 비닐 천막 아래에 놓인 접이식 테이블 하나, 반찬통 3개, 그리고 손으로 쓴 가격표. 멸치볶음 3,000원, 오이무침 2,000원, 김치 4,000원.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 누가 시장에서 반찬 사 먹어. 마트 가면 더 싸잖아. 그 말들이 마음을 콕콕 찔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 손맛은 다르니까. 며칠 뒤 첫 단골이 생겼다. 허리 굽은 노인 한 분이 내 반찬통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거 옛날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네. 정말요? 직접 담근 거예요. 그래, 그게 보여. 손맛이 살아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내 반찬이 누군가의 추억이 된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들이 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정순 이모, 점심 반찬 좀 줘요. 이모, 그 간장계란장 좀 더 담가요. 우리 딸이 좋아해요. 어느새 나는 시장 사람들 밥상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루 매출이 2만 원, 그 다음엔 5만 원, 한 달 뒤엔 30만 원. 그 작은 숫자들이 내게는 세상 가장 큰 희망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날도 많았다. 비 오는 날엔 손님이 끊겼고 겨울엔 손이 얼어 찬물에 씻을 수조차 없었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정순아, 내가 멈추면 아무도 널 대신 살아주지 않아.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매일 새벽 시장 불빛 아래 섰다. 어느 날 시장 관리소에서 나를 찾았다. 이모, 장사 잘하시네. 자리 하나 내줄게요. 정말요? 응, 임시 자리지만 가게처럼 쓸 수 있어. 그때 나는 눈물이 터졌다. 이게 내 가게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반찬가게 사장님. 그 말이 내 인생 처음 듣는 사장님이었다. 그날 나는 시장 입구에서
혼자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날부터 진짜 가게를 차리기 시작했다. 친구 순임이가 도와줬다. 정순아, 이건 간판용 나무야. 직접 써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정순 반찬.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내 인생의 첫 간판이었다.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다. 이모, 그 깻잎 무침 또 없어요? 이모, 지난번 장조림 진짜 최고였어요. 그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내일은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손님이 웃고 내가 웃었다. 그게 행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이래. 반찬 팔고. 이래요? 그 나이에요? 응. 나 사장이야. 정순 반찬 사장.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엄마 대단하다.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세상 모든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이제 시장에서 반찬 이모로 불렸다. 누군가는 내게 엄마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그 이름들이 내 인생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하루는 낯선 남자가 가게 앞에 섰다. 회색 머리, 낯익은 얼굴.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순아, 잘 지냈어? 남편이었다. 머리도 희끗해지고 어깨도 좁아진 모습. 그가 내 앞에 있었다. 이렇게 된 줄 몰랐어.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나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괜찮아. 덕분에 나 진짜 나로 살고 있어. 그는 잠시 내 반찬을 바라보더니 멸치볶음 하나를 집어들었다. 여전하네. 내 손맛. 나는 웃었다. 이젠 그 손맛으로 살아. 그가 떠나고 나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며칠 뒤 가게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섰다. 누군가는 김치, 누군가는 반찬 세트를 사갔다. 이모, 이거 선물용으로 포장돼요? 그럼요. 사랑 담은 손맛, 그게 내 포장이에요.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진짜로 느꼈다. 내가 살아있구나. 그날 밤 가게 불을 끄며 나는 속삭였다. 정순아, 잘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흘렀다. 이젠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금이 시작이었어요. 끝, 그리고 시작. 가게 문을 닫는 마지막 날 나는 내 삶의 문을 새로 열었어요. 누군가에게 버려진 자리에서 나는 나를 다시 주워 올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었어요. 겨울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정순 반찬 간판 위로 흰 서리가 내려앉았다. 나는 조심스레 셔터를 올렸다. 오늘은 가게를 닫는 날이었다. 10년. 이 골목에서 흘려보낸 세월이었다. 찬밥 한 숟갈로 시작해서 이제는 시장에서 제일 바쁜 가게가 됐지만 이제는 손이 아파 더 이상 칼을 잡기 힘들었다. 가게 안엔 내 지난날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첫날 떨리는 손으로 담갔던 멸치볶음 냄새, 딸이 와서 엄마 멋지다라며 울던 날 시장 사람들과 나눈 웃음소리들. 그 모든 게 그릇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모, 정말 문 닫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 물었다. 이젠 손이 말을 안 들어서요. 그럼 이 반찬은 어디서 사요? 이젠 각자 집에서 해 드셔야죠. 손님들은 하나둘 내 손을 잡았다. 이모 덕분에 우리 집 식탁이 따뜻했어요. 이모 반찬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입맛 찾았어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상장이었다. 내가 만든 건 그냥 반찬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추억이자 마음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시장 입구에서 눈발이 흩날렸다. 하얀 눈 사이로 처음 시장에 나왔던 그날이 떠올랐다. 찜질방에 있던 나, 손에 반찬통 하나 들고 떨던 그 모습. 그때의 나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정순아, 잘 버텼다. 정말 잘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낡은 원룸 벽에는 그동안 손님들이 써준 쪽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이모 덕분에 우리 엄마가 웃었어요. 정순 반찬 최고. 오래오래 해주세요. 이모, 당신의 손맛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는 그 쪽지를 하나하나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여전히 그 반찬통이 있었다. 깨끗이 닦인 그러나 세월이 묻은 손잡이. 그건 내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며칠 후 시장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이모, 그래도 가끔 오세요. 그럼요. 이제는 손님으로 올게요.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이제는 내가 만든 반찬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반찬을 샀다. 그 맛이 낯설지 않았다. 왜냐면 그 속에도 누군가의 손맛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시니어 요리 교실에서 강사가 되었다. 구청에서 제안이 왔다. 김정순 선생님, 반찬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요? 그럼요. 시장에서 10년 하신 분인데요. 그날부터 나는 다시 앞치마를 맸다. 이번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을 돕기 위해서였다. 자, 여러분. 멸치볶음은요, 불 조절이 생명이에요. 약불에서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볶으세요. 수강생들이 웃었다. 선생님,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뭔가요? 그냥요, 누군가 먹을 얼굴을 떠올리면 돼요. 그 말에 나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그건 내 10년 인생이 가르쳐준 단 하나의 진리였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순 이모. 돌아보니 전에 내 가게에서 일하던 아가씨였다. 이젠 그녀가 내 자리에 서 있었다. 이모, 나 가게 냈어요. 정순 반찬처럼 하고 싶었어요. 나는 웃으며 그녀를 안았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등불 아래 앉아 일기를 썼다. 나는 실패한 아내였지만 다시 태어난 여자였다. 사랑받지 못한 날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 오늘이 더 소중하다. 창밖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하얀 눈이 내 세월을 덮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속엔 따뜻한 숨결이 있었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저희 집에 꼭 오세요. 손주가 어머니 반찬 먹고 싶대요. 그 한 문장에 나는 오래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래, 갈게. 내 반찬통 들고. 며칠 후 설날 아침. 딸과 아들, 손주가 모인 식탁에 내가 만든 멸치볶음이 올랐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 그게 할머니 맛이지. 식탁 위엔 웃음이 넘쳤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 인생은 결국 이 밥상 위에 있었다는 걸. 밤이 되어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하늘엔 별이 하나 반짝였다. 나는 속삭였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나는 다시 시작한다. 지금까지 우주아빠 멋대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